살다가 도저히 이건 못 볼 꼴이다 싶으면 선을 긋긴 하는 편인데요. 딱 저희 동서들 간의 관계가 그래서 참 힘들더라고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힘든데 거기다가 위아래로 동서들까지 신경 써야 하니 정말 괴로웠어요. 이래서 아들 부잣집에는 시집 가는 거 아니라고 하나 봅니다. 저희 남편은 정말 딸 하나도 없이 아들만 오형제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독수리 오형제라고 놀리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시스템은 정말이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집에서 셋째 며느리이고 제가 막내 동서이다 보니 위에 있는 손윗 동서들 비위 맞추느라 보통 고생한 게 아니었어요. 두 분 다 얼마나 예민하고 기싸움이 심한지 막내로 들어온 저를 어떻게든 쟁취하려고 엄청 용쓰시더라고요. 제가 그나마 양쪽에 잘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씩 무뎌지긴 했었어요. 그렇게 막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무렵 이후 넷째, 다섯째 도련님들이 의도치 않게 같은 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버님 없이 홀로 살아오신 어머니께는 정말 경사 중에 경사였는데요. 그래서 툭하면 가족들 다 모여서 밥을 먹기도 하고 여행을 가자는 둥 활발하게 약속을 잡더라고요. 저도 동서들이 들어왔으니 성향이 궁금하기도 하고 다소 센 성격이신 손윗 동서들을 생각하니 몇 번은 얼굴 마주보며 서로 파악하는 게 필요하긴 하겠더라고요. 아예 얼굴을 잘 안 보는 집안도 아니고 저희 시댁은 너무 많이 봐서 탈인 집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어머니 댁에서 다들 만났는데 아무래도 상견례 때 한 번씩 보고 결혼식 때도 보고 신혼여행 이후 인사 왔을 때도 보긴 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건 넷째 동서는 좀 무뚝뚝하고 말주변도 없는 타입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 수 없는 성격이더라고요. 그에 반해 막내 동서는 엄청 싹싹하고 인사도 잘하고 활발하고 여기저기 붙어서 서글서글하게 구는 타입이라 확실히 어른들이 좋아하실 스타일이었어요. 나이는 제일 어린데다가 애교도 많고 낯도 가리질 않으니 분위기를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얼핏 보면 넷째 동서도 성격이 나쁜 사람 같진 않은데 막내와 달리 잘 어울리질 못하니 그게 좀 안타깝긴 했죠. 왠지 처음 시집 왔을 때 손윗 동서들 귀에 눌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같은 것도 잘 몰라서 헤매기만 하던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런 타입이 처음에 마음을 잘 먹지 않으면 계속 겉돌고 힘들어질 텐데 싶어서 약간은 마음이 갔어요. 그런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상황이 흘러가더라고요. 저희 손윗동서분들은 눈치가 엄청 빠른 분이고 본인 입맛에 맞게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금세 머릿속으로 판단을 내려버리는 분들이에요. 그게 어떤 판단이냐 하면 자기 편으로 삼아서 끌고 갈지 아니면 반대로 넘겨서 적대시할지를 결정하는 거죠. 막내 동서는 눈치가 애지간히 빠른 게 아니어서 바로 손윗 동서 두 분에게 착 달라붙어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연락도 하고 벌써 개인톡도 해가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후에 동서들끼리 모여 밥을 먹자고 했는데 일단 한 번만 참석하고 이 다음엔 되도록 미룰 예정으로 나가보았어요. 그런데 이거 막내 동서가 생각보다 성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자들끼리 다섯이 만나서 밥 먹는데도 연신 먹는 것들을 챙겨가며 말을 걸어대는데 손윗 동서분들은 본인들을 깍듯하게 챙기는 막내 동서가 엄청나게 마음에 든 눈치였죠. 하긴 저에게도 여간 친근하게 대하는 게 아니다 보니 싫진 않더라고요. 이거 드셔보세요. 이렇게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어머, 그런데 어쩜 그렇게 눈가에 주름이 하나도 없으세요? 제가 만약에 40대가 된다면 형님들처럼 나이 들 수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이런 40대라면 나이 드는 게 뭐가 무섭겠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본래 이런 소리들은 남한테 하는 걸 들으면 아부라는 게 딱 느껴지지만 내가 들으면 정말 진실되게 날 향한 소리로 들려지잖아요. 손윗동서들도 그렇고 저도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사이 유독 한쪽만 침울하게 조명이 꺼져 있었으니 바로 넷째 동서가 앉아있는 자리였죠.
딱히 화가 난 것도 뭔가 우울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겠지만 무표정인 상태로 그냥 나온 밥을 먹고 손윗동서들이 질문하는 것도 단답형으로 하거나 계속 혼자 생각하듯 멀뚱멀뚱 있으니 그런 모습이 썩 예뻐 보일 리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넷째 동서가 딱히 예의가 없다거나 함부로 대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완전히 판세가 뒤바뀌어서 제가 가장 싫어하고 진저리가 나는 여자들만의 그런 게임이 시작되어 버리게 되었답니다. 바로 손윗동서들과 눈치 빠른 막내 동서의 합의되어 넷째 동서를 대놓고 왕따시키고 함부로 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날 뭔가 느낌이 안 좋다 싶었지만 다음날 바로 저한테 둘째 동서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봐 동서, 아무래도 넷째네는 좀 성격이 너무 우울하고 어두워 보이지 않아? 서방님은 왜 저런 애랑 결혼한 건지 이해가 안 가네. 솔직히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제일 직업도 좋으신데 말이야. 아, 친정이 좀 잘 산다 그랬나? 그래서 그런지 멀뚱하게 서서 시키는 말이나 대답하고 앉아있고. 완전히 우릴 무시하는 거지 뭐야 그게? 그에 비해 막내 동서는 얼마나 수더분하고 착해. 나는 그렇게 부침성 좋고 싹싹한 요즘 20대는 처음 본 것 같아. 자기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다짜고짜 저렇게 험담부터 하는 모습이 솔직히 좀 한심하면서도 저 역시 넷째 동서가 너무 무뚝뚝한 모습엔 약간 신경이 쓰이긴 했어요. 일단은 이 흐름에 당장 들어갈 순 없고 그냥 대충 손윗동서들에게 맞장구 쳐드리면서 지켜보기만 했는데요. 글쎄 생각지도 못했던 막내 동서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둘이 나이는 동갑인 걸로 알고 있고 같은 해에 결혼했는데 그래서 더 만만하게 보는 것일까요? 넷째 동서를 빼고 기어코 손윗동서들이 만들어버린 단톡방이 있는데요. 거기서 막내 동서도 저 역시 같은 뜻인 줄 알았는지 꽤 어마어마하게 자기 손윗동서인 넷째에 대한 험담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더 위의 동서들이 힘이 세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놨다지만 엄연히 막내에게 있어 넷째 동서는 손윗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하는 거 하나하나 어이없고 무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형님들, 사실 저도 넷째 형님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거든요. 저번에 다들 얘기하시는데 계속 뾰루퉁하고 입도 삐죽거리는 것 같고요. 제가 동갑이니까 그래도 편하게 잘 지내고 싶어서 말 걸었는데 그때 아주버님이 아무리 그래도 손윗 사람인데 거리를 좀 지키라면서 대뜸 말씀하셨어요. 전 너무 무안해서 속상하더라고요. 원래 아주버님이 예의를 많이 따지시는 분인가요? 막내 동서가 말한 이 상황을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제가 아는 넷째 서방님은 별로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듣고 좀 놀랍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정말 막내 동서가 뭔가 실례한 게 아닌가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글쎄 아주버님 성향도 잘 모르면서 이어가는 막내 동서의 말은 약간 선을 넘었더라고요. 제가 볼 땐 넷째 형님이 아주버님한테 제 험담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 걸어도 표정이 계속 안 좋고 나중에 집 갈 때 인사하려고 했더니 그때 아주버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셨거든요. 너무 마음 안 좋았지만 이런 얘기를 저희 남편한테 하면 형제끼리 다투게 될까봐 걱정스러워서요. 솔직히 이것만으로 뭐가 어떻다 상상 정도야 하겠지만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막내 동서가 어떤 식으로 편하게 넷째 동서에게 말 걸었는지도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걸 험담을 했을 거라는 둥 본인 남편에게 말하긴 신경 쓰인다면서 여기 손윗동서들과 저에게 말하는 건 괜찮은 건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형님들은 그저 자기들한테 싹싹하게 구는 막내 동서 말만 들어줘가며 맞장구를 치는데 진짜 우습지도 않았어요. 속상했을 테니 우리들이 잘해주겠다며 불편한 거 있음 대신 혼내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막내 동서는 계속 본인 얘기만 하고 넷째 동서 험담만 하더라고요. 이런 분위기가 점점 거북해지기 시작했고
한 사람만 빼고 의도적으로 왕따시키는 그 단톡방에 계속 머무르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셋이서들 붙어서 맨날 늘어놓는 화제는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었죠. 처음엔 넷째 동서 얘기로 시작해놓고서는 부부싸움 얘기며 어머니 험담이며 서로 자랑을 했다가 또 누가 너무 자랑하는 것 같으면 은근 깎아내리기도 하고요. 저는 바쁘다며 단톡방 알림을 꺼놓고 대꾸도 어쩌다 한 번만 했지만 갈수록 이 단톡방이 너무 바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니께서 국수를 먹자며 집으로 부르셨던 날 다 같이 모였는데 그날은 넷째 동서가 안쓰러울 지경이었어요. 막내 동서가 아예 대놓고 넷째 동서를 무시하더라고요. 형님, 거기 국그릇 다 갖고 나오세요. 거기 안쪽에 있잖아요. 제 말 뭔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우리 형님 손 참 많이 가는 분이네. 이래놓고 또 아주버님한테 일러 바치면 저 서운해요. 옆에서 그릇을 꺼내던 제가 외려 놀라서 둘을 쳐다볼 지경이었는데 넷째는 굳은 얼굴로 우뚝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보다가 좀 안 됐다 싶어서 제가 대신 자리를 알려주고 꺼내주긴 했는데 막내 동서는 왜 도와주냐는 표정으로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더군요. 진짜 이게 보통이 아니네 싶어서 꿋꿋이 그냥 옆에서 챙겨주었어요. 나중에 국수하고 부침개며 고기를 구워서 다 같이 먹는데도 셋이서 돌아가면서 얼마나 넷째 동서를 불러대고 시켜댔는지 밥을 못 먹게 하더라고요. 제가 대신 간다고 해도 앉아있으라고 하고 막내 동서까지 은근히 둘이 설거지를 하는 중에 계속 넷째 동서만 일 시키는 게 보였어요. 생각할수록 이런 어이없는 왕따 노름이 너무 싫었고 나이들을 허투루 먹은 건가 싶어 다 짜증나더라고요. 결국 며칠 지나 저는 최근 맞벌이를 시작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넷째 동서만 따돌리고 모여있던 단톡방을 나오게 되었어요. 이후로 명절이 되어 또 모였는데 저 없이도 얼마나들 활발하게 그 방에서 영양가 없는 욕이나 하며 잘 어울려 다녔는지 손이 동서들과 막내 동서는 아주 돈독한 관계가 되었더라고요. 넷째 동서는 이제 시댁에 오는 게 정말 고문처럼 느껴지겠다 싶을 정도였죠.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인사를 제대로 안 한다. 얼굴이 죽상인데 저래서 아주버님이 장가간 맛이 나겠냐. 애는 왜 안 생기냐부터 시작해서 돌아가면서 청문회를 열 듯 불의를 찍어대더군요. 안 그래도 여기 올 때마다 힘들어 보이는데 이날은 진짜 저러다 못 버티겠다 싶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가 따로 넷째 동서에게 연락했어요. 저희 남편에게도 그리고 넷째 서방님께도 동의를 구하고 둘이서 잠깐 차라도 마시자며 서울 올라가는 길 중간에서 만났는데요. 여자들끼리만 할 얘기가 있다며 불러서 제가 간단하게 빵과 차를 샀는데 여전히 넷째 동서의 얼굴은 좋지 않더라고요. 일단 제가 보자며 이렇게 붙잡긴 했지만 조금씩 말을 건네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넷째 동서도 상당히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매번 반응도 말도 무엇도 없어서 무슨 생각하는지 몰랐는데 이때 얘기를 나눠보니까 많은 걸 속에 담고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더라고요. 사람이니 당연히 느끼는 바가 있고 그걸 얼마나 티내냐 마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한참 제가 말 걸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늦게 자기 속을 풀어놓는데 제가 넷째 동서였다면 정말 어떻게 버텼을까 싶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본인도 스스로 눈치가 없고 늘 수동적으로 살아와서 이런 관계가 힘들었지만 결혼하고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며 조리돌림을 당할 줄은 몰랐다며 괴로워했어요. 얘기를 파고들다 좀 더 깊게 가다 보니 이전에 넷째 서방님이 막내 동서에게 한마디 한 것도 이유가 다 있었더군요. 막내 동서 말로는 자기는 친근하게 지내보려고 말 걸었는데 대뜸 아주버님이 나중에 화냈다고 했거든요. 알고 보니 그때 막내 동서가 우리에겐 말 안 했지만 넷째 동서에게 다짜고짜 반말로 막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넌 나랑 동갑이니 우리끼린 호칭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야야하며 지내자고 했다더군요. 그 말에 넷째 동서는 당장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고 그때 역시 멀뚱멀뚱하게 있었나 봐요. 하지만 그 말을 옆에서 직접 들은 넷째 서방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집에 가는 길 막내 동서를 불러 세워 한마디 했던 것이고요. 본인이 잘못한 내용은 하나도 하지 않고 쏙 빼놓은 채 아주버님이 자기한테 한 말에 기분이 나쁘다며 그조차도 넷째 동서가 분명히 험담한 걸 거라고 몰아가는 막내 동서. 진짜 보통 성격이 아니더군요. 결과적으로 그 일로 인해서 넷째 동서는 더욱 크게 괴롭힘 당하게 되었지만 이게 더 악화될까 싶어 본인 남편에게 말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 시댁은 갈수록 가기 싫어지고 무섭고 왜 안 가려고 하냐는 남편과 싸우게 되어 우울증과 화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아마 넷째 서방님도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을 성격은 아니니 일이 더 커질 것이고, 동서는 그냥 자기 혼자만 참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꾹꾹 참았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이렇게 물어봐주고 힘들었겠다고 말해주니 그제서야 좀 위로가 되고 숨구멍이 트인다면서 엉엉 우는 게 아니겠어요? 30대인 저와 나이 차이도 좀 있어서 그런지 안 그래도 애 같은데 서러움을 꾹꾹 누르고 있다가 펑 터뜨리며 통곡하는 걸 보니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나이 차이 꽤 있는 여동생처럼 느껴져 저도 계속 달래주고 얼러주었죠. 그렇게 다독이고 빵도 잔뜩 사서 안겨준 뒤 이후로는 너무 걱정 말라고 내가 같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등 두드려서 보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 새삼 막내 동서가 곱게 보이지 않고 어린 동서가 입안에 혀처럼 군다고 거기에 놀아나는 다른 손이 동서들도 참 철없어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하자고 하건 간에 저는 되도록 신경 끄기로 했고, 이후 수년이 지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넷째 동서와 같이 있어주고 이것저것 알려주며 챙겨주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다른 동서들과 슬슬 거리가 생기면서 은근슬쩍 넷째 동서 편으로 기울고 있었냐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더군요. 사실 이런 걸로 따지는 것조차 너무 무의미하고 유치하게 느껴지는데 그들은 그런 인식도 없는 것 같았죠. 기어코는 그 앙큼한 막내 동서마저 제가 우습게 보였는지 아예 대놓고 빈정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셋째 형님도 대단하시다. 저희랑 그렇게 넷째 형님 욕할 땐 언제고 이젠 그쪽에 가서 붙으시는 거예요? 큰형님이랑 둘째 형님이 너무 불쌍해요. 이런 말을 해대는 막내 동서를 보니 왜 넷째 동서가 시댁에 오면 손이 동서들보다 자기보다 아랫사람인 막내를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손이 동서들은 저보고 정신 차리라며 다 같이 좋게 좋게 지내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잘 지내자는 말도 결국 지들과 똑같이 따돌림이나 해가며 우리끼리 돈독하게 지내자는 건데 전 그런 흐름에 다시 낄 생각이 없었죠. 막내 동서도 너무 괘씸했고요. 몇 번 다시 사이를 붙여보자고 노력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어느새 그 3명과 저와 넷째 동서 2명의 관계로 완전히 틈이 갈라져 버렸어요. 아이들끼리 만나서 놀던 것들, 형제들끼리 만나는 모임도 그렇게 틀어져 버리게 되었고요. 저는 완전히 그 무리에서 배신자가 되었고 어쩌면 넷째 동서보다 더한 미움과 증오를 한 몸에 받게 된 채 무시당하게 되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분하고 열받고 쫓아가서 싸우고 싶었지만 명절 때만 그럭저럭 잘 피하며 되도록 시댁 모임은 피해보자는 생각으로 견뎠죠. 그리고 도저히 참다 안 돼요. 남편에게 이런 일을 털어놓기도 했고요. 남편은 듣고 무척 놀랬고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당분간 시댁 모임도 우리끼리 별개로 어머니를 찾아뵙겠다 했더니 차마 그러지 말란 말을 못하더군요. 그렇게 저와 넷째 동서도 함께 다니며 그들과 별도로 움직이게 됐어요. 이후 1, 2년이 좀 지났는데 저는 믿을 수 없는 엄청난 빅뉴스를 듣게 되어 한동안 얼떨떨했죠. 앞서 말했던 시댁 일과는 전혀 별개로 제 개인적인 일인데요. 좋기도 하면서 근심도 그만큼 커지는 뉴스였답니다. 내용인 즉슨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청약을 걸어두었던 곳이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브랜드 아파트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왜 좋은 일은 늘 애매하게 걸쳐서 오는 건지. 딱 이때가 아니라 좀 더 빠른 시기에 소식이 있었다면 대출받아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남편의 사업은 1년 전부터 꽤 위기였는데 갈수록 내리막길을 치며 결국 빚도 너무 많이 늘게 되었고 더 이상 다른 곳에 대출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애 둘 키우면서 그 브랜드 아파트의 평수나 환경, 주변 입지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힘든 저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단비 같은 환경이 되어줄 것이었는데 눈앞에 떡을 보고도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처음엔 좋은 소식이라 생각했는데 뒤로 갈수록 차라리 안 되는 게 나았겠다. 이건 생고문도 아니고 외려 힘든 우리의 요즘 사정을 더 각인시키는 것처럼 느껴져 괴로워지더라고요. 어디 돈을 빌려볼까 생각했지만 시댁이나 친정이나 썩 상황도 안 좋고 가뜩이나 시댁은 형제들끼리 사이가 나빠져 있는지라 이런 말들을 쉽게 꺼낼 수도 없었어요. 사실 좋았다고 해도 어디 말을 꺼내진 않았겠지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잔금을 치르기엔 너무 무리였기에 어렵사리 된 곳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 그래도 힘든 이때 이걸 받아들이자니 좀처럼 마음이 놓이지 않았나 봐요. 자기가 백방으로 좀 더 알아보겠다 했지만 솔직히 전 기대되지 않았어요. 근 1년간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면서 매번 그 소리만 해왔고 우린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다툼을 해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 이혼까지 안 간 게 어쩌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자라나고 있는 애들을 보니 너무 한숨 나오고 당장 저도 직장 다니고 있지만 대출은 조금도 여유가 없다 보니 그저 눈물을 머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이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오랜만에 그것도 아주 갑작스레 넷째 동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실 전화 받을 기분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소 자주 연락하진 않는 편이니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는데요. 넷째 동서는 제가 전화를 바로 받자마자 용건부터 말하더라고요. 형님, 저희가 돈 빌려드릴게요. 이자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평소에 그 딱딱 떨어지는 무뚝뚝한 톤으로 말하는데 내용이 너무 갑작스럽다 보니 대꾸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돈을,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와서 저러는지 잠깐 이해가 안 돼서 할 말을 고르고 있는데 바로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에게 상담해 오셨더라고요. 대출 어느 정도 필요하신지 들었으니 저희가 곧 마련해서 준비해 드릴게요. 넷째 동서는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빠르게 이야기를 이어가더군요. 저도 그제서야 대화에 끼어 말을 꺼냈어요. 아니, 동서, 잠깐, 그게 무슨 얘기야? 그게 얼만지 알고 동서네가 빌려준다고 하는 거야? 저기, 말은 고마운데 나도 마음 같아선 빌리고 싶은데 우리 당분간, 아니, 10년이 지나도 그 돈 쉽게 못 갚아. 이런 얘기 우리 하지 말자. 일단 말은 정말 고마워. 얼떨떨하면서도 이런 사정을 다 오픈하게 되니 되려 더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한테 상의 없이 가서 이런 집안 경제적인 이야기를 탈탈 털어버린 남편도 원망스러웠어요. 동서랑 얼른 전화를 끝내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난리치려는데 넷째 동서가 바로 말을 끊고 들어왔어요. 형님, 그럼 30년으로 할게요. 그 안에 걸쳐서 여유 되시는 대로 갚아주세요. 물론 큰돈이긴 하지만 저흰 그 돈 당분간 없다고 죽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희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있자니 저는 깊은 한숨을 토해내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게 되더군요. 무슨 반응을 하면 좋을지 몰랐어요. 사실 저도 연달아 거절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돈이 아니니까요. 거절할 수도 냉큼 받을 수도 없는 괴로운 상태에서 멀뚱멀뚱 벽만 쳐다보고 있는데 다시 넷째 동서가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전 진짜 형님께 감사하게 생각해요.
형님 아니었으면 전 신혼 초에 결혼 생활 이어가기 정말 힘들었을 거고, 우리 유진이 임신하고 낳고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죽고 싶단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괴로웠는데 형님이 절 끌어내 주셨잖아요. 결혼은 제 의지로 했지만 결혼 생활 유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데는 다 형님 덕이 컸어요. 그러니 그냥 받아주세요. 안 갚으실 분 아니잖아요. 대신 30년이에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이쯤 듣고 있자니 말문이 막혀있던 저는 모든 들숨 날숨이 울음으로 바뀌었고, 넷째 동서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면목이 서질 않아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그런 저를 달래주려는 동서의 모습을 보니 그새 동서 역시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싶기도 하고 더 이상 어리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도움을 받게 될 상황이 될 거란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인생은 이래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일을 하고 있고 남편도 열심히 기존 빚을 갚고 있으니 이후로 계속해서 열심히 갚아나갈 예정이에요. 넷째 동서는 이전처럼 아주 가끔씩만 연락하고 얼굴을 보자며 돈 때문에 저와의 사이가 불편하거나 어색해지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이 제가 자주 연락해도 대답도 잘 안 하고 신세진 기분을 들게 하긴 싫다는 넷째 동서의 마음 씀씀이에 그저 고마움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하게 되네요. 여기까지 별것 아니라면 별것 아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